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서 대형 토네이도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대 시속 300km의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였는데 주택이 무너지고 차량이 뒤집혀지기도 했고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미 기상청이 여전히 허리케인급의 돌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더 이상의 피해와 사망자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는 계절이 다시 한겨울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전국적으로 눈과 함께 강한 돌풍이 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나 싶더니 계절이 다시 한겨울로 역주행했습니다. 강원 산간의 눈은 오늘까지 최대 30cm가량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눈은 오늘 오전에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내륙에도 강풍을 동반한 눈이 예고됐습니다. 영하 40도의 강한 한기를 동반한 북극발 소용돌이가 우리나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18일 화요일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한 극저기압이 발생해서 한반도를 통과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강한 눈, 바람, 돌풍이 불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 등 동쪽 지역에도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수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한겨울 추위 속 내륙에서는 강한 돌풍과 함께 벼락과 우박이 예상되고 해상에는 용오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 기상이 발생하거나 굉장히 날씨가 요란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 이후 점차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길어지면서 매화나 산수유 등 봄꽃 개화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는 눈이 내리면서 다시 겨울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좀 더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어야 할 봄의 전령 노란 산수유. 일주일가량 늦긴 했지만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를 가족들이랑 왔고 직접 와서 산수유꽃을 보니까 진짜 예뻐요. 아, 그래요? 개화가 늦어지면서 구례 산수유 축제도 평년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네, 현재 산수유 개화율은 40에서 50%가량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봄의 전령으로 알려진 광양 매화도 오락가락 날씨에 30%가 채 안 되는 개화율을 보이면서 알록달록 멋진 풍광을 기대하던 상춘객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연기념물로 격상된 구례 화엄사 홍매화는 이제야 겨우 꽃망울이 맺혀서 사진 콘테스트 행사 기간을 4월까지 일단 늘려놨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봄꽃은 더 움츠러들게 생겼습니다. 3월 중순에 눈이 많이 내린 겁니다. 봄꽃 대신에 나뭇가지에는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저번 주에도 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번 주도 이렇게 또 눈이 내리고 있고 진짜 3월 달에 3월 중순에 눈을 본다는 게 또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여행객에게는 신기하지만 강원 지역 주민에겐 3월 중순에 눈 구경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자주 반복돼서 그러는데 대형 산불 걱정을 덜 수 있어서 한편으론 반가운 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눈이죠. 건조한 산에 산불 그것도 좋고 또 어떻든 간에 뭐 농산일에도 굉장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산지에는 월요일까지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 상황. 꽃샘추위의 기세에 올해는 특히 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깔딱고개 높이가 더 가팔라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토네이도가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하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밤사이 마을은 쑥대밭이 됐고 오클라호마주에선 강풍으로 100건이 넘는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주유소에 서 있던 차량을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밤사이 토네이도가 핥히고 지나간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지붕이 뜯겨나가고 상점과 집이 무너졌습니다. We had several vehicles, tractor trailers that were damaged. Our roof, the roof to our storage building. Trying to think of what. There's just so much. 미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토네이도로 특히 미주리주와 아칸소주의 피해가 컸는데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We had over 150,000 people out of electricity, multiple tornadoes, fatalities, looting, auto accidents, just you name it, kind of an Armageddon situation for emergency response.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치명적인 먼지 폭풍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44개 카운티에서 130여 건의 산불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텍사스에서도 산불 피해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What we know right now is there's about 170,000 acres that were burned. We have, last night I had a report of about 293 homes/structures that were destroyed. 미 기상청은 폭풍 후 저기압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해 시속 160km의 돌풍과 토네이도가 다시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전남 무안군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주 신고로 정밀 검사한 결과 소 3마리가 구제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구제역 발생 농장은 영암군에 이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중수부는 이번에 확인된 농장에 있는 소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안군과 한평군, 신안군의 구제역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린 뒤 각 지역에서 기르는 돼지까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우주로 떠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는 한미 우주기관이 공동 개발에 이목을 끌었는데요. 스피어X 개발 성공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큰 역할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구현한 극저온 진공 챔버를 개발한 덕분에 망원경의 개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피어X 우주 망원경이 성능 검사를 위해 커다란 챔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재현하는 극저온 진공 챔버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나사에 제공했습니다. 스피어X는 진공 챔버 안에서 우주에 가지 않고도 광학 분광 성능을 검증하고 교정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스피어X는 2019년부터 12개 기관이 참여해 시작된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은 국제협력기관으로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천문연은 독자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이디어 단계부터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이런 적외선 영상분광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성능 검증을 할지, 광학적으로 얼마만큼 초점을 잘 맞출지, 혹은 이제 분광학적으로 얘가 어느 면에 정확하게 파장 정도가 떨어질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발사는 물론 교신에도 성공한 스피어X. 지구 저궤도를 돌며 25개월 동안 4번에 걸쳐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고 우주 형성과 진화 탐구, 생명체 탐색 등 우주 비밀을 풀 예정입니다. 스페이스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국내 한국천문학자들과 미국에 있는 그 스페이스 과학 연구팀들이 이제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다루를 처리하고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팀은 스피어X가 전송할 각종 관측 자료를 통해 한국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발사 후에 처음 얻어지는 대표적인 천체 자료를 활용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컬러 우주 사진을 만들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지난해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8일간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9달 동안 발이 묶였던 미국 우주비행사들의 지구 귀환을 도울 스페이스 X의 우주 캡슐이 발사 29시간 만에 ISS와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ISS에 체류 중인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의 임무를 교대할 크루 10팀을 태운 스페이스 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새벽 0시 4분쯤 ISS와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캡슐을 타고 도착한 우주 비행사들은 ISS에서 자신들을 맞이한 우주 비행사들과 만나 무중력 상태에서 포옹을 나눴습니다. 임무를 넘겨받을 우주 비행사들이 ISS에 도착하면서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조만간 지구로 귀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ISS로 시험 비행을 왔다가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귀환이 미뤄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방막 제조를 물과 기름만을 이용해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구강희 교수 연구팀은 물속에 분산된 기름방울로 촉매 방막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나노 입자 형태의 방막 원료가 기포에 흡착돼 수면에서 조립되는 방식으로 방막 두께를 정밀 조정하고 최대 100제곱센티미터 크기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방막은 다공성 구조로 표면적이 넓고 유연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기판에 손상 없이 전사할 수 있어 정밀 코팅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촉매 방막을 제작하고 굽혀지는 전극을 만들었는데 반복되는 굽힘에도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등 높은 전도성과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 통상수장 간 만남이 있었습니다.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은 농축산물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 때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재개됐습니다. 단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허용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제이미 승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위생 검역 조치 SPS를 언급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SPS는 해외 질병과 병해충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습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사과 등에 대한 시장 개방과 함께 체리와 블루베리 등 과일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콩과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감자는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소고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1시간 30분 정도의 만남이어서 협의를 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관세가 미국 관세의 4배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압박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유용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플랫폼 규제와 망사용료 지불 법안에 대한 논의와 디지털 지리정보 반출 금지 등을 문제 삼아왔는데 이번에도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산 에너지 확대도 거론됐습니다. 대미 투자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미국은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시정할 게 많다고 말해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이후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한미 FTA도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기준선 재설정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엔 개별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From that new baseline of fairness and reciprocity, we will engage potentially i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new trade arrangements that make sense for both sides.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효과를 6월 30일까지는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낮추는지 지켜본 뒤에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됩니다. To look what happens from April 2nd to say June 30th as the other countries come down too. And President Trump's created a win-win situation here. 하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은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NBC는 트럼프 1기를 포함해 경제 운영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넘은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관세로 인한 혼란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Well, there's a little bit of anxiety about it, but for the most part, our farmers are patient. In a couple of months, they're probably going to lose their patience.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피해가 민주당보다 트럼프 지지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과 에너지, 자동차 등 트럼프가 가장 아플 만한 곳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번엔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대 경쟁률이 세지면서 합격선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연계 전체 학과에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을 다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정부는 입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그 불확실성이 그동안 굉장히 정복돼서 많은 불편함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시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이미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입시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의대 입학을 바라보고 애초에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해마다 의대 합격선이 오르고 있는데 올해는 정원까지 줄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고3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4만 7천여 명, 10%나 더 많습니다.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상향 지원이 많았던 수시 모집에서부터 당장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안정 지원을 하는 최상위권이 늘어날수록 다른 자연계열 학과들의 합격선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5학년도 입시 결과는 사실상 참고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의대를 한번 써봐도 합격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입결 좀 참고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의대에 실제로 지원할 건지. 입시 현장의 혼란 속에 학원가와 입시 컨설팅 시장은 더욱 과열될 가능성도 큽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정 갈등 속 정부가 2년째 운용하고 있는 비상진료 체계가 올해도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올해 말까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 7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따른 건보재정 투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건보재정 10조 원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의 건보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건보재정을 3조 원 가까이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거액 투자를 예고하는 등 노인 돌봄 로봇 확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 도입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장기 요양기관 시설장 445명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돌봄 로봇을 도입한 시설장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86.4%가 비용 부담을 들었고 다루기 어려워서가 34.3%, 사람 손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가 33.6%로 뒤를 이었습니다. 돌봄 로봇은 정부가 고령자 대상 첨단 기술 투자를 늘리겠다며 발표한 5대 집중 육성 분야 가운데 하나고 정부는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3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상당수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계 기업 절반은 관련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등 7개 분야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 가운데 72%가 처리 방침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을 필요한 기간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했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10개 외국계 기업 중 절반은 개인정보 관련 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려면 평균 12번, 일부 쇼핑몰에서는 50번 이상 스크롤해야 했습니다. 12개 해외 사업자는 개인정보 공유 방식 등을 국내법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어색한 번역 문장을 사용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하고 5월 중에 2025년 처리 방침 평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